자, 오늘 방송 짧게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그 섹터가, 야, 이게 또 쌍용차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KG 그룹이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KG 그룹은 어제 3시인가? 그때쯤부터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KG 그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KG 그룹이 생각보다 기업들도 많아요. KG 케미칼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만 어제 단독으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달린 게 이제 KG ETS가 20 몇 프로 올랐고, 이니시스랑 동부제철이랑 모빌리언스가 그 이후에 같이 따라 달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이 기업들 전부 다 동부제철, 케미칼만 그냥 바로 상한가 직행했고, 나머지 회사들, 동부제철, 그 다음에 ETS,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전부 다 따라서 시외에서 상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재료의 크기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 인수한다는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상한가를 한번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상한가 한번 더 갈까?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따라 붙어도 되는 건데, 자, 이 쌍방울 그룹은 이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인수에 대한 의지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에 대한 액션이 컸던 거고, 걔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CB들을 결국 팔아서 넘길 거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사들 나온 거 보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CB들을 많이 팔아 넘겼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전환사채가 이제 5% 이하로 이제 찢어진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채권자들이 언제 팔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팔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G 케미칼은, 여기는 인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회사예요. 이 KG 케미칼은, KG 그룹은 굉장히 좋은 회사고, 여긴 인수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인수를 하면 했지, 다른 기업들 지금 인수 의향서 낸다라고 떠들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그냥 재료로 쓰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KG 케미칼은 이거 주가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선 이거는 사실 개미들 중심으로 올린 거고, 자, 뭐 거래량도 보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개미들이 올린 거고, 이게 지금 오늘은 유심히 봐야 된다. 이게 KG 케미칼이 대장주일 거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어쨌든 상한가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KG 케미칼이 아마도 리딩을 할 거고, 이게 지금 유동 주식이 600만 주밖에 안 되고, 예전에 800만 주로 4만 5천 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11월에.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갔는지 한번 봅시다. 이때 KG 케미칼이, 자, 볼게요. 그때 당시에 요소수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케미칼 지분이 높은 것들이 좀 더 간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이 전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그런 건 모르는데, 어쨌든 케미칼이 달릴 거고, 케미칼이 전고점을 오늘 상한가 가면 바로 돌파하는데, 제가 보기엔 돌파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오늘 시장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할 거다. 돌파하고 그 다음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연상 간다고는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시회상 바탕으로 해서 상을 갈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상 간다? 그거는 솔직히 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이 전고점 올라간 다음에는 반드시 좀 내려오는 성향들이 한 번씩 있어서, 물론 모릅니다. 이게 진짜 사실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상을 가고 내일도 상을 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상을 아마 시외에서 갔다가 장전 시외에, 그 다음에 실제에서 상이 만약 풀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분명히 한번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재료도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 상이 안 풀리면 다른 것들이 따라서 상을 갈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한 10에서 20% 정도씩은 다 갈 거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대부분이 시에서 상을 갔기 때문에, 장후 시에 어제
상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서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갭 상승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10% 정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갭 상승에 대한 대응들을 못하면 지난번 쌍방울이 갑자기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패닉도 또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제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던질 준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외에서 어쨌든 장전에 10% 이상씩 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케미칼이 상이 풀리나를 보세요. 케미칼이 상을 못 가면 다른 주식들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케미칼이 일단은 시외 상을 오늘 찍으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여러분들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달릴 거거든요. 얘네들이 모빌리언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머지 주식들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동부제철, 그 다음에 ETS 이렇게 요 회사들이 오늘 달리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ETS도 이게 끼가 있는 회사라 26,750원까지 올렸던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끼 있는 회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G케미칼도 하여튼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 KG케미칼. 자, 그거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마지막 하나만 체크합시다. 이게 피크를 찍은 게 언제였지? 4월 6일날? 6월달 6월 22일 작년이네. 6월 22일 요소수 대란으로 많이 올렸던 건 아니고 작년 6월이면 볼게요. 요소수 맞네. 요소수. 예, 요소수로 올렸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요번에 재료가 크니까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메이슨 캐피탈 제가 얘기했었죠. 메이슨 캐피탈이 이 천장을 뚫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한번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관종을 여러분 두고 계신 거고, 오늘 아마 그날일 거예요. 그래서 뚫고 끝나냐, 얘네들은 반드시 또 윗골이 남길 거니까 조심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윗골이 남기는 거는 이거 작업하는 세력들이 윗골이 남기는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윗골이 남길 것이다라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이건 단타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한창재지도 오늘 좀 느낌에는 여기를 좀 뚫어주지 않을까, 그쵸? 요런 데들. 그래서 한 번 정도 여기도 치고, 이것도 단타로 생각하시면 되고, 페이퍼주도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쳐줬어요. 이 쳐준 데까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단타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무인 PMP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무너질 거니까 여러분이 치고 빠질 때 이건 단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타는 여러분들 하루 단타인데 한 2, 3%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쵸? 대부분 스캐퍼들 1% 먹어요, 1%. 1%, 1%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1%에서 2%. 운 좋으면 3, 4% 먹는 거고. 그쵸? 그런 거 따졌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1억으로 1% 치면은 그냥 그날 밥벌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한 3, 4개 하면 끝이니까. 자, 그 정도 보시고, 드래곤플라이,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언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시외에서 오늘 좋았기 때문에, 시외 때문에라도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에코프로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곤플라이는 올랐다가 조정을 했어요. 근데, 요거 올리려고 이 작업을 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는 한 번 더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때 슈팅이 크게 나온다. 그럼 그때는 이제 익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뮨텍이, 이뮨텍도 지금 뭐 심상치가 않아요. 움직임이. 거래량들이 좀 터지고 있고, 밑으로 한번 가서 개미도 한번 죽였죠? 그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진 않는다. 좀 더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움직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주들 계속 그 리오프닝 때문에 잘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항공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한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니까 짧게 안정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셨다 나오셔도 되고, TA 항공도 마찬가지. 항공주들이 리오프닝 이제 좀 있으면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전환 청구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아, 전환 청구권 행사되면 무조건 오르냐? 무조건은 아니죠. 전환 청구권으로 통해 가지고 주식들이 많이 풀리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KPM 테크도 이 작전주에 속하는 회사고 굉장히 작전을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옆으로 기었다는 거는 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들이 좋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4월 15일인가? 아마 이제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돼서 전환 청구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좀 올리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KPM 테크도 이제 움직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튀는 날 있으면 그냥 잡으셔도 돼요. 잡고 단타 치고 나오세요. 이런 것들. 예. 크게 먹고 나올 거랍니다. 현대모백스도 지금 아마 전환 청구권 행사하면 한 30% 정도 먹을 수 있는 지금 자리까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조금은 이제 먹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인데 이미 지금 얘네는 올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전환 청구권 행사하면서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을 것 같다 느낌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산타클로스는 제가, 예, 유심히 보라고 그랬죠. 얘네 여기서 한번 펌핑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느낌이 좋은데 한번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그래요. 아니더라도 뭐 내일이나 모레나 올릴 건데, 얘네들도 전환 청구권 행사돼서 나올 CB들이 많아요. 근데 크게 먹여주지 못하는 CB들이라, 얘네들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예전에 그 뭐 여러분들하고 좋은 기억들이 있는 넥스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잘 갔던 그때 당시에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먹거리를 그냥 넘긴다?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좀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더 올라갈 거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요번에 요 이슈로 좀 올릴 거라고 보고, 우리넷은 자 여기에서부터 쭉 올렸죠. 이거 다 지금 전화청구권 나올 거라서, 우리넷도 마찬가지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전화청구권 나올 거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이미 많이 올렸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 안 하겠죠. 올릴 거는. 근데 얘도 올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네, 이 정도.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좋고, 그 다음에 TNL 바이오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얘네들은 시설 투자를 지금 크게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공시가 나왔어요. 그런 시설 투자 공시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TNL 바이오팩 같은 경우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잘 나지잖아요. 터닝하면서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죠. 그 다음에 121선 지지하면서 또 큰 거래량이 터져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더 오른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전고점 당연히 돌파하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큰 전고점이 4만 원대에 있는데 일단 작은 전고점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건 돌파하고 그 다음은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딤도 저점, 얘네들 디딤도 예전에 작전을 좀 했었던 회사죠. 4,450원까지 갔다가 거의 나락갔다가 78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돌아오는, 저점 다시 한번 찍고 돌아오는 중인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먹고 내린 거죠. 이 물량은 다 먹은 거예요. 밑에서 먹고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디딤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얘네들은 뭐 그렇게 얼마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쭉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걸 들어가든 간에 조금 덜 먹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분할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분할 매수 들어가면 갑작스런 하락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과매도에서 밑에서 사면 웬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